평균 몸무게 76kg. 일본의 이른바 대형 걸그룹으로 유명한 포체 멤버 이누도 마이코. 자, 그런데요, 이 이누도 마이코가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2주 동안 전혀 운동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것만 꼬박꼬박 챙겨 먹고 65.6kg에서 59kg대로 감량됐고요. 2주 만에? 와우! 2주 만에. 뭐야? 그냥 딱 나온 거예요. 웬일이야? 2주 동안에? 자,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먹는 다이어트. 바로 찰보리 다이어트. 살벌이? 살벌이? 찰보리에는 쌀보다 무려 약 25배가 넘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이섬유가 많으면 음식물의 뱃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부피를 증가시켜서 소화 시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한껏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찰보리에는 주로 버섯 등의 버섯. 주로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일반 보리보다 무려 30%가량 더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보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수록 매력 있는 찰보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일본에는 그야말로 찰보리, 된장 찰보리, 샐러드 찰보리, 죽까지 찰보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가 일본 요리 프로그램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차르보리가? 정말 핫하고 뜨거운 음식입니다. 아, 전 당장 주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찰보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찰보리는 찰기가 많고 부드러워서 물에 따로 불려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평소 밥 지을 때 하루 2번만 섞어서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위 기사입니다. 2017년에 꼭 이루고픈 새해 목표 1순위였지만 결국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도 어김없이 새해 목표 1순위로 굳힌 목표, 다이어트! 그런데 오늘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음식들의 오해를 싹 벗겨주는 특종!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징어!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인 닭가슴살은 100g당 열량이 109kcal인데요. 오징어는 100g당 95kcal, 즉 닭가슴살보다 열량이 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속의 타우린 성분, 이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오징어 껍질, 이 껍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에 타우린이 다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무려 소고기의 16배, 우유의 47배. 그러니까 통으로 국물이나 찜 요리에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정까지 받은 녀석인데 바로 땅콩버터. 에이, 살쪄. 그러니까 이건 핑계다. 요만큼 먹으라 그래. 거기에 기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설탕이라. 두 분의 항의는 저의 설명 좀 듣고 다시 해봐 주시고. 아니, 들어볼게요. 네. 땅콩버터는 기본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까지 같이 높아서요. 그냥 빵 한 조각을 먹기보단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포만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포만감. 그래서 놀랍게도요. 엄격한 저지방 식단을 지키는 다이어터보다 살을 더 잘 뺄 수가 있고 요요 없이 장기간 체중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을 비롯한 남성분들이 특히나 주목해야 할 특종입니다. 바로 스태미나. 스태미나. 왜 놀라십시오?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주로 관심을 가지는 네네. 분야죠. 그 남성 호르몬 낮은 분들한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 자, 남성분들 대부분 뭐 바지 입을 때 벨트 착용하시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벨트가 여러분들 스태미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자, 대개 벨트는 배꼽선에 매주잖아요. 네. 근데 이 벨트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복부에 힘이 빠지면서 대신에 허리, 즉 척추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미리 풀지 말고요. 요즘 방송 중에 풀고 그래. 아니, 거야? 스태미나에 안 좋다면서요. 야, 일단 좀 들어보고. 자, 이때 복부와 허리 근육 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게다가 하복부와 고환까지 압박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멜 때는 골반에 살짝 걸치는 형태로 팬티 밴드의 강도만큼만 벨트를 매는 게 좋고요. 또 앉아있을 때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앉아있을 때에는 네네. 한두 칸 정도 풀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왜 허리를 풀어버렸냐면 네. 복대 수준으로 꽉 메고 다녔거든요. 혹시라도 그걸 꽉 메고 있으면
배가 좀 덜 나올까 해서. 그래 나도 복대 네. 느낌으로. 네. 우리 그런 같은 생각 생각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자,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이번엔 18입니다. 꼬르륵 배꼽시계의 놀라운 진실. 분명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는 분들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런 다 경험 있는데. 꼬르륵은 다 하잖아.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꼬르륵 소리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복부 팽만일 경우에 배출되지 않은 가스가 장에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만약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과 꼬르륵 소리가 유독 심하게 난다면 장이 좁아진 상태인 장폐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장이 좁아지면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꾸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르륵 소리와 함께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복통과 구토 증세까지 있다면 이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폐색으로 검진이 됐다면 이 병까지 의심해봐야 하는데 바로 가수 윤종신 씨가 오랜 시간 앓았다고 알려진 크론병입니다. 참고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정말 무서운 병으로요. 만약에 크론병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물과 가스가 섞이게 되는데 이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그리고 끝으로 특히 중년 여성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 내가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이 주는데 이때 장 운동이 느려져서 배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데 나는 꼬르륵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울리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17위 공개합니다. 2위에 벌써 나왔죠? 초반에 공개가 되겠네요. 한석준 4.71, 오상진 3.98, 4로 봐야죠. 전현무 3.89. 사러 봐야죠. 방금 말씀드린 숫자의 정체 모두가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쯤에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받았던 검사가 바로 남성 호르몬 검사 수치였습니다. 보통 연령대와 관계없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을 기준으로 3.5보다 낮거나 성욕 감퇴,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남성 갱년기로 진단을 내린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리안 세희 기자의 남성 호르몬 검사 리턴. 참 이게 뭐라고 되게 자존심을 걸게 된다. 이게 뭐라고. 1년이 빠르네.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아무래도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2달 운동을 못했더니 아무래도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5시 반입니다. 유럽에서 오자마자 저는 오늘 새벽에 이탈리아에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바로 이거 오자마자 하는 저녁이면 거 거기 시간으로 아침 아니에요. 그러네. 유럽에서 와서 유럽 시차로 봐야지 연결이면 유럽에서 와서 우리나라 네. 촬영을 마치고 네.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오상진이 강력하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어제 저녁에는 정원수 떠나고 기도하면서 잤기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분명히 장족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오상진은 제압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지만. 올해도 저만 4대인 걸로. 검사 결과 좀 예상 좀 해보세요. 일단은 1등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뭐 운동도 그 사이에 안 했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시차 정도 안 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고 비행기, 저녁이었기 비행기. 때문에 오상진만 제압하면은 예. 저는 이거는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검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만 나와라. 2위부터 공개할게요. 2위. 나 2위. 나 2위. 서로치 2위. 2위만. 5.13이거든요. 2위가? 5.13. 오기상. 와. 엄청 많이 올랐다. 우와. 신문의 힘이야. 그래, 역시
야, 김소영 대단하네. 이제 드디어 남자가 된 거야. 5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줘요? 아니 그냥 이 영광을 아내에게 돌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 검사 리턴스. 한석준 대 전인무. 저희 둘이 아, 망했다. 또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야, 나 진짜 2위가 이렇게 많이 네. 편하네. 과연 남성 호르몬 왕은 누굴지. 1위 공개해 주세요. 1위가 5.44, 꼴찌가 4.48. 꼴찌도 많이 올랐네. 뭐라고? 1위가 5.44, 꼴찌가 4.48. 1위 5.44의 주인공. 5.44. 5.44의 주인공. 1위는 바로 그럼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예! 한 기자님. 예! 많이 올랐어. 예! 셋 다 올랐네. 전 기자가 꼴찌를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 남성의 평균 수치가 4에서 5 정도로 하니까요. 전 기자는 평균이 네, 너무 치문하지 마시고요. 이거 매년 우리 합시다. 아니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하자. 3개월에 한 번씩. 자,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남성 활력 지수를 높이는 법.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또 감귤 만한 게 없답니다. 요 감귤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번 아니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바로 운동. 그런데 장시간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남성 호르몬을 오히려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꼭 같이 해줘야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준다고 하고요. 또 이게 매일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3일 딱 30분씩만 운동하면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은 올해는 반드시 사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16위 공개합니다. 이렇게 바닥기자가 됐지? 탱탱한 면발 위에 달달하고 구수한 춘장 양념을 부은 맛있는 짜장면. 다들 좋아하시죠? 짜장면은 진리죠.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 맛있는 짜장면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열량 무려 796kcal에 달한다는 건데요. 자, 거기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를 시키면 무려 2000kcal가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거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 세트거든요. 아, 그 콤보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저희 매니저들과 딱 저렇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먹고 왔습니다. 중식이 위험해. 자, 그래서 중국 음식 하면 다이어터들의 영원한 적이다. 성인병의 주범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니 해도 동물성 기름에 볶아 만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볶음, 뭐 튀김 이런 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음식에 기본적으로 쓰는 이 동물성 기름, 돼지고기 지방으로 만든 라드유가요.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성 기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라드유의 포화지방산은 41에서 48%. 다이어트로 인기를 끈 코코넛 오일에는요, 포화지방산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성 기름 라드유에 반전이 또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빵이나 콩 요리에 이 라드유를 자주 사용하고 또 일본에는 마트에 가면 이 라드유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젠 누가 뭐래도 현대인의 데일리 필수 음료가 된 커피. 자, 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효능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의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 커피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에는 당뇨병 개선, 노화 방지, 치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려면 커피도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보통 모닝커피 많이 드시죠? 그러게요. 자,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에너지 공급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인데요. 코르티솔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이 이 코르티솔의 생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극도로 기운이 없어지거나 심하면 저혈압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저는 눈 뜨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때 인스턴트 커피를 까서 깐 부분으로 저어서 마시는. 예. 납을 타가지고. 납국물을 해서 드시면서 몸에 좋은 코르티졸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으로 버텨온 거죠. 자, 그렇다면 커피를 드시기 가장 좋은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이 코르티솔이 가장 적게 분비되는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라고 하니까 살짝 늦춰주세요.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이번엔 14위입니다. 저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지금은 5입니다. 아니, 새해 첫날 조퇴할 거예요?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한 우주식품,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지정한 슈퍼파워가 아닌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서 흔들거리는 저 녹색 생물, 스피룰리나입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 저걸 또 어떻게 이걸 알고 아세요? 먹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서 주워 듣고 저 이제 모든 걸 먹어서 해결을 하니까. 효험을 좀 봤어요? 아직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정말 이 알약으로 털어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느 효능을 가지고 있길래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는 걸까요? 5단백 식품으로요, 유명한 클로렐라, 밀싹, 매생이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3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오, 와우. 게다가 이 스피룰리나는 세포 벽이 없어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족족 흡수된다는 거죠. 그러네. 뿐만 아니라 활성산 한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피코시아닌, 베타카로틴 등의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 스칼렛 조앤슨, 그리고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 미란다 컵까지 몸매 관리와 피부 미용을 위해 이 스피룰리나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스피룰리나의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제와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요. 또 류마티스증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피룰리나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했죠. 자, 그런데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이번에 13위 공개합니다. 새해 당신의 유전자는 안녕하십니까? 프리안 주식회사의 CEO 한석준. 그가 드디어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됐는데. 아빠, 저예요. 아빠가 했다가 찾던 딸 저예요. 괜히 찾았다 싶겠다. 아빠. 아, 속지 마세요. 쟤는 아빠 재산을 노리는 나쁜 기집애예요. 진짜 딸은 잘 알고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드라마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치치에서 유전자 검사 의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전자 검사가 친자 확인만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회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저 정확히 뭔지 친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기능, 활용법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내 침 한 방울 정도면 내 몸에 필요한 정보, 건강 상태를 아주 쏙쏙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 알맞은 다이어트 방법도 제시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여러 잔씩 마시는 커피, 이 또한 나의 카페인 대사율까지 측정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좋을지 이거 맞춤형이네. 섭취량까지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전 세대를 불문하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분야, 바로 탈모.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유전자 분석 검사. 무엇보다 편리한 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가정용 키트로 집에서 쉽게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업체에 보내면 약 2주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